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저의 사심을 정말 마음껏 담아서 주인공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바로 현빈 씨인데요. 지난 2011년 3월에 입대를 했다가 작년 12월에 전역을 했죠. 근데 아직 차기작 준비 때문에 뭐 광고 소수로 빼놓고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현빈 씨 기다리는 팬들도 덕분에 잠시나마 보고 싶은 갈증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 현빈 군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같이. 네, 운동도 좀 하고 정말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했는데 뭐 여전히 뭐 매력 만땅이더군요. 참 저희는 그 현빈 씨가 입대하기 2달 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인기 절정이었던 현빈 씨를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이 정말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는 거 못지않게 애틋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돌아와서 공영진 씨하고는 즐겁게 지내고 계시군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그쵸, 영화를 하고 계시죠? 예, 영린이라는 이재규 감독의 영화를 촬영 중이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참 대단했죠. 네. 인기가 드라마에서 나온 OST, 패션 대사까지 다 유행이 됐었고. 네. 이 현빈이라는 친구를 보면 실력과 운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모든 면에서 참 부러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운이 자기한테 돌아왔을 때 그걸 정말 100% 살릴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시크릿 가든 때 정말 굉장했었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대사도 있었고 네. 그 반짝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이게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옷이다 이런 대사를 해서 그게 또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대사도 그랬고 정말 그 당시에 이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의상을 도전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있었고 엄마들이 또 아이한테 이런 옷을 참 많이 입히셨었죠. 그래요. 네. 그리고 당시에 결혼하신 남자분들 중에는 시크릿 가든 방영 시간에는 아내한테 말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농담처럼 떠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길라 MC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 대사도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두고두고 유용하게 썼던 것 같고요. 네. 단순히 그냥 예쁘다 하면 될 거를 이렇게 참 칭찬인데도 뭔가 가슴 설레게 놀리는 것 같고 그런 게 현빈 씨 특유의 어떤 말투나 또 얼굴 때문에도 느낌이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엔젤링 누나의 현빈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멋있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2003년에 시트콤 논스톱 4도 있었는데 저는 현빈이라는 배우를 좀 더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2004년의 영화 돌려차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영화가 사실 재미있는데 전국에 극장에서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영 기간도 아주 짧았고 내용은 과거에는 명문이었지만 지금은 해체 위기에 처한 고등학교 태권도부에 같은 학교 일진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일본 영화 으라차차 스모브나 워터보이즈처럼 다양한 캐릭터의 남학생들이 모여서 사건도 일으키고 우정도 쌓아가고 대회에 나가서 어떻게 좀 실력도 발휘하고 그런 얘기인데 꽤 재미있는 청춘 영화였습니다. 그래요. 흥행에는 좀 실패를 했지만 현빈이라는 배우를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던 작품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흥행 결과하고 상관없이 현빈 씨는 데뷔 초부터 이미 좀 손에 꼽히는 유망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해 9월에 아일랜드에 남자 주인공 강국으로 출연을 했었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이나영 씨에게 처음엔 불쌍해서 좋았고 지금은 좋아서 불쌍합니다. 이런 그래요. 대사를 한 게 있었는데 참 당시에 23살밖에 안 된 신인이었는데도 굉장히 참 차분한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얘가 좀 애늙은이 같은 그런 구석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현빈 씨의 매력 잠시 후 2부에서 더 파헤쳐보기로 하고요.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중에서 현빈 씨가 직접 부른 그 남자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저희는 2부에 다시 뵙죠. Welcome to Cinetown. Take a break, turn on the radio. 여태 남들이 써준 시나리오 따르기만 했지 하지만 이젠 너의 결말을 만들어봐 my friend.
Lights, camera, action. 일상같이 보지 못했던 너만의 모습, 새로운 focus. 두 개를 기울여봐, I'll make it feel alright. 11시부터 12시, baby just like a movie. 11시부터 12시, baby just like a movie. 공영진의 시네타운. 천 가지 얼굴을 가진 스타들의 1001번째 얼굴을 찾아보는 앤셜리 뷰파인더 최지은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 시간에는 배우 현빈 씨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청순함, 네. 남자가 갖기 힘든 매력인데 현빈 씨한테는 묘하게 어울려요. 네. 우수에 젖은 듯한 표정, 이 딱 제가 그리고 하나 정말로 여러분의 심금을 어머.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고. 두근거리게 만들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저 운동하고 같이 샤워했는데요. 어머. 네. 정말 몸을 아, 제대로 만들었더라고요. 하긴 군대에서도.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몸 좋았는데 네. 몸 좋았는데도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각이 진다거나 이렇게 네. 데피니션이라고 네. 그러죠. 이렇게 네. 장근육이 갈라지는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치골 예, 잘 만들었더군요. 예, 다음 작품에선 뭔가 저희를 위한 씬이 있겠죠. 네. 그러게요. 그런 하여튼 뭐 우수에 찬 표정들 이런 네. 분위기들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일부 끝곡으로 들은 현빈 씨가 부른 그 남자, 현빈 씨 분위기와 담담한 목소리가 더 살아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뭐 굉장히 뛰어난 보컬리스트들의 그런 테크닉 같은 건 아닌데 참 이때 들으면서도 서른이 다 된 남자인데 되게 어떤 그 빈 소년 합창단 같은 성가대 같은 참 그 순수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좋아? 같아요. 네. 좋아? 그렇게 좋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참 이런 빈 소년 합창단이 나오네요. 나 정말.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예. 이제까지 수많은 재벌 2세들이 있었지만 현빈 씨가 연기하는 재벌 2세들은 늘 약간은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2005년에 내 이름은 김삼순에 현빈 씨가 나왔죠. 현진헌이라는 캐릭터였는데 대부분 그냥 삼식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미 정말 드라마의 시청률이 50%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 현빈 씨의 매력을 나만 알아봤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는 수준의 인기였죠. 근데 이 이제 삼식이라는 남자는 뭐 잘생기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잘난 척도 하고 또 얄미운 말도 참 잘하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참 아이 같고 귀여운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재벌 2세 캐릭터가 자칫하면 가질 수 있는 어떤 느끼함 같은 게 현빈 씨가 연기를 하면 좀 상쇄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까칠함과 예. 약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이렇게 신선함 네. 이런 것들로 어필을 네. 한 캐릭터였죠. 이 드라마로 전국의 삼순이들이 큰 힘을 얻었다는 후문이 있었고요. 네.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개명 신청도 많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5년 뒤에 시크릿 가든에서도 재벌 2세 김주원 역할을 맡았는데 참 한없이 까칠하던 남자가 어떻게 팔불출이 되는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빈 씨의 신선함이기도 하고 앞에서 얘기한 청순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정을 식상하다 뭐 이렇게 느끼지 않을 만큼 보여주는 연기 덕분에 두 작품이 다 그렇게 성공적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빈 씨 작품 중에 앤셜리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뭡니까? 근데 저는 재벌 2세를 연기할 때 현빈 씨도 참 좋은데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드라마에서의 좋았죠. 모습을 참 좋아했어요. 예. 노희경 작가의 작품이었고 네. 방송국 이야기를 다뤘던 네. 노희경 작가님의 어떤 인간에 대한 통찰도 참 좋았고 현빈 씨하고 송혜교 씨가 젊은 드라마 감독 커플을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그 조직 안에서 일하고 또 연애하고 뭐 헤어진 적도 있었고 갈등하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흔히 우리 주변에서 그냥 참 월급 받으면서 또 연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혹은 그냥 보고 있는 내 얘기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 PD로서 등장하는 현빈 씨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능력도 있고 성품도 참 좋은데 어쨌든 가난한 부모님을 계속 챙겨야 하는 아들이고 또 그 자기 분야에서 힘들게 자리를 잡아가는 역할이었는데
참 이 너무나 잘생긴 외모를 제외하면 진짜 드라마국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가 멋을 내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멋내지 않으면서도 멋있어 보인다는 건 또 어떤 느낌인지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 이외에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정말 가족도 하기 힘든 칭찬을 정말. 이런 걸 객관적인 칭찬이라고 하죠. 그래요. 객관적입니다. 예. 비슷한 느낌으로 SBS 드라마 눈의 여왕도 있었는데 네. 성유리 씨하고 호흡을 맞췄었죠. 예, 여기서는 수학 천재이면서 또 권투 선수이기도 한 태웅이라는 역할이었는데 이때 굉장히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현빈 씨의 강점이 그냥 무심한 듯하고 까칠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여리고 다정한 남자라는 설정이 네. 좀 비슷해요. 네. 현빈 씨한테도 무척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자,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왔던 클래식화의 She's 들어볼게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왔던 클래식화의 She's였습니다. 앤셜리는 현미 씨 만나본 적 있습니까? 네, 벌써 한참 됐는데요. 그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영화 때 현빈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윤종상 감독의 영화였죠. 네, 이 영화에서 현빈 씨가 어떤 생활고와 되게 현실적인 문제에 시달리다가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남자를 연기를 했어요. 참 그래요. 현빈이라는 배우에게 어떤 대중이 기대하는 모습하고는 좀 달랐는데 네.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작품 기억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네. 네. 일단 이게 참 이야기 자체가 뭐 많은 사람에게 흥행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아니고요. 이전에 출연했던 작품이 또 영화 친구를 리메이크했던 드라마 친구 우리들의 전설이었고, 또 이 이후에 출연한 작품은 탕웨이하고 같이 지금 만추였는데, 그랬죠. 전자는 워낙 영화 자체가 강렬했고 장동건 씨의 이미지가 강했던 만큼 욕먹을 걸 알면서도 출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후자도 60년대 한국 영화의 걸작을 미국을 배경으로 리메이크한다는 면에서 좀 큰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현빈 씨의 어떤 행보 같은 거는 그냥 그동안 스타로서 쌓았던 걸 바탕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에게 의미 있는 도전을 계속 해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빈 씨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늘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도하기 때문에 더 멋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잘 안 되면 좀 걱정되지 않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어떤 게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냥 또 좋은 작품으로 가면 된다. 그냥 이런 거에 크게 연연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앤셜리가 직접 본 현빈은 어땠습니까? 얼굴에 후광이 번쩍번쩍하던가요? 외모도 외모인데요. 저는 그 현빈 씨 연기를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현빈 씨는 말하는 태도나 말투가 굉장히 예쁜 남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참 기억에 남는데, 사실 이렇게 보조개 한쪽 들어가거든요. 네. 보조개 들어가면서 씩 웃을 때는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이놈 참 이쁘게 생겼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하게 별로 이렇게 꾸밈 없이 얘기를 하는데 말투가 아주 차분하고 조근조근한 편이어서 다음에 인터뷰를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조로 분한 요번 작품 네. 그작 영린이라는 작품이죠. 내년 상반기에 개봉 예정이라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정조로 분한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근사하더라고요. 네. 보통 복귀작으로는 뭔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되고 이렇게 안전한 작품 고르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고요. 네. 사극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잘 어울릴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극에서는 발성과 음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빈 씨도 참 목소리가 좋은 배우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까지 스틸 사진이 조금 나온 걸 보는데 정조로서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힘이겠지만 영리라는 뜻이 이
용의 그 비늘을 예. 이렇게 거꾸로, 네. 이렇게 거스르는 거. 그래서 네. 왕의 어떤 진노한 뭐 이런 것들에 속드시기 때문에 그 현빈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꾸준히 했어요. 예. 그래서 발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친구여서 사회에도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네. 늘 보고 싶은 남자 네. 현빈 씨의 매력에 대해서 앤셜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현빈이라는 배우는 어떤 역을 연기를 해도 과하지 않게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좀 독특한 서정성을 갖게 만드는 배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 안에서 캐릭터에 스며드는 현빈 씨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오늘의 앤셜리 그동안 고생해 주셨는데 마지막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유,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네, 그동안 또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게요. 들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언젠가는 네. 또 즐겁게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지은 기자님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 아이즈에서 연재하는 주간 드라마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주간 드라마는 그 한 주간의 드라마 속에서 일어난 뭐 사건이라든지 뭐 러브라인 같은 것들을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신문이나 뭐 인터넷 기사처럼 이렇게 재구성하는 코너예요. 아, 그래요. 네, 타블로이드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고요. 언제든지 시네타운 찾아주시고요. 늘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앤셜리 최지은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죠.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 나왔던 김주환 씨의 처음부터 너야 들어볼게요. 언제부터